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8월 평양 취재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평양 모습에 놀라시고 또 특히 제가 평양 상점 가가지고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면서 장 보는 거 보고 좀 신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마트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뭐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렇죠.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그 삶의 변화 중에서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륜지 대사 바로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탈북민 주선아 씨 그리고 남인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이번에 평양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결혼식 식당, 결혼식 봉사 이런 간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럼 식당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네, 평양은 이제 식당 결혼식이 되게 대세가 되고 있고요. 평양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면은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음식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식당에 딱 맡겨놓고 식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되게 추세예요. 저는 20년 전에 했지만 제 동생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북한 지방도 평양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다 식당에서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합동 결혼식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그렇죠. 여러 커플들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결혼식 아니요. 그런 걸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결혼식을 합동에 합니까? 합동 결혼식 한다며요. 부부는 뭐 아니 그런 의미가 북한에서 합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북한의 결혼식 가정은 신부가 이게 12시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큰 상을 받고 신부를 데려가는 그런 결혼식이다 보니까 하루에 큰 상이 2번이 차려집니다. 그걸 하나로 줄인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 집에서 합쳐서 큰 상을 하나 만든다. 이걸 합동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이 무슨 뭐 잘했다고 주는 상은 아닌 거고 진짜 그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북한에는 결혼식이라면 상이에요. 대한민국처럼 결혼식장이 뭐 얼마다 드레스가 얼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북한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태어나서 받는 첫돌상, 결혼식상, 환갑상을 통틀어 세상이라고 해요. 이 세 개를 받는 것이 세상을 살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래서 큰 상에 되게 의미를 두거든요. 결혼식은 상이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통 혼례 느낌도 좀 나네요, 예전. 그러네요. 그냥 그 집안에서 동네 잔치하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두 분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좀 놀라셨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땠어요, 남인희 씨? 처음 가보고. 제가 오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아, 그래요? 네, 결혼식장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장이 또 따로 있고 밥 먹는 데가 또 따로 있고 패배 가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웨딩 사진도 미리 전에 다 찍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러면 이 집에서 결혼을 하다가 식당에서 결혼을 하는 이 추세가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북한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요. 2010년. 얼마 안 됐네요. 10년도 아직 채 안 된 것 같아요. 평양은 조금 더 일찍부터 그렇게 했나요? 제 생각에 한 2009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집에서 하면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집안에 그 가문의 모든 여자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거의 며칠을 앓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식당에서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고 하니까 그래서 식당 결혼식을 되게 많이 선호해요, 요즘. 이제 옛날에 제가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좀 북한으로 말하면 미기했다고 해야 되나? 아침부터 손님들이 오면 아침에 왔던 손님이 점심에 또 옵니다. 부조를 조금 내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화걸 하고 받아들였는데 2010년도 제 동생이 결혼할 때 보니까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남의 결혼식 때문에 하루를 바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전화를 다 돌리는 겁니다. 야, 오늘 압록각 몇 호실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그때 오나 하면 일단은 3시간 동안은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3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축하도 해주고 나가 장사도 하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그다음부터 너무 좋았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이게 지적이고 너무 좋다. 제가요 사실 통일전망대를 올해로 29년째 진행을 했는데 29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북한 결혼식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하는 결혼식 딱 이렇게 했었는데 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많이 있었어요. 변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일전망대에서 이렇게 변화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네. 진짜 어떤지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기가 지난 8월에 저희가 찍어온 화면입니다. 2015년에 건설된 북한의 신도시 미래과학자거리입니다. 영화관도 보이고요. 또 보니까요. 딱 미래 결혼식 식당. 오. 두 분 계실 땐 저거 없었어요? 네, 한참 예. 미래과학자거리 건설할 때 제가 탈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자, 그리고 선경식당도 이제 여기가 결혼식 식당으로 많이 쓰는 곳인데요. 식당 문 앞에 안내판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오, 지금 보니까 뭐 상점, 예술사진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결혼식 봉사. 그러니까요. 저게 결혼식 하는 네. 식당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상점도 필요한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네네네. 지금 메뉴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불고기, 냉면, 전골, 가스맥주가 있는데 가스맥주는 뭐예요? 생맥주예요. 여기 생맥주. 한국으로 말하면 생맥주인데 대동강 맥주도 생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네. 자, 여기 미래과학자 거리에 선경식당의 결혼식 봉사를 소개한 화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오, 일단 내부를 보니까 일단 단체 손님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꽤 규모가 커요. 저렇게 목조식으로 약간 좀 거품 나는 저런 인테리어가 되게 유행이에요. 요즘 식당들을 보면. 저 정도면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거죠. 되게 수준이 높은 것이죠. 이런 멋진 봉사기지에서 그들의 결혼 식상을 성의껏 차려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영업하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결혼 식상을 차렸습니다. 일반 봉사도 하고 또 결혼식 봉사도 하는 날에는 정말 육아만 일선이 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당에서 결혼하려면 비용 좀 제법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거네요. 뭐 대여비, 2시간 동안 대여비만 $200 정도 하고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경우는 1인분에 얼마 해갖고 몇 인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 식당의 경우 어떤 요리 몇 접시 이렇게 그렇겠구나. 접시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음식값은 따로. 양강도의 압록가군요. 네, 압록각은 80명 들어가는 그 작은 홀에 3시간에 $100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여비가 장소 대여비가 20만 원, 한 10만 원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북한 돈으로는 꽤 비싼 거죠. 네, 많이 비싸죠. 오. 우리 결혼식에는 뭐 이제 갈비탕이 나올 때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뷔페 좀 많이 먹잖아요. 예. 북한 결혼식에서도 뭐 꼭 이것만은 먹는다 이런 음식이 있나요? 냉면을 먹어야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들어. 신랑 신부 같이 냉면을 먹으면 오래오래 같이 잘 산다고 헤어지지 않고 산다고 그런. 지방은 그냥 면이라기도 녹말 국수를 꼭 먹어라. 그렇지만 녹말 과일을 국수. 자르면 죽어도 안 됩니다. 명을 단축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똑같은 게 사실 김대호 씨 언제 네. 그 국수 먹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수 결혼식 날 우리도 국수 먹는다 그래가지고 잔치국수 나오잖아요, 꼭. 정 드시고 싶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도 그렇게 해요. 새해 같은 경우에 그 뭐 장가 아직 못 간 사람이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올해는 국수를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강도에서는요? 야, 올해는 녹말국수 먹어야지. 올해는 양강도 예. 감자가 많아놔서. 예. 결혼식 하면은 국수 먹는다. 이것도 남북이 똑같은 거네요. 예. 결혼식 식당에서 빠지지 않는 코너가 있대요. 오, 선물 코너.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 봉사원들은 식당 안에 기념품 매대도 꾸려놓았습니다.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이 신랑 신부에게 줄 기념품들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시계를 많이 선물을 했었어요. 저도. 미리 마련하거나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네. 결혼식 식당에 와서 그걸 사는 거네요? 시장 가서 사다가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 가져가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상점이 옆에 있으니까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 북한 주민들도 요즘 점점 바빠진다 그러더니 바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식당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도 이제 결혼식 식당이라고 간판은 쓰지는 않았지만 어느 식당이 야, 그 집 가게 되면
머리에 꽂는 꽃부터 시작해서 한복까지 다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걸 꼽으면 하루에 몇 시간당 얼마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는 다 옷을 해 입었는데 빌려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북한도 상업화가 되는 겁니다. 지방 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드레스랑 메이크업, 뭐 사진, 뭐 웨딩회 같은 거를 이제 들어가는 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예 그 신부들 보니까요. 스드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 그렇게 아예 용어가 돼 있던데요. 네, 그렇게 그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다 있어요. 그 식당에서는 일단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사진사도 또 있고 또 이제 뭐 예술단에서 분장하는 여성분도 다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예전에는 북한에 또 이제 기존 사회주의 생활문화 양식이라고 머리에 꽂힌 무슨 길이 뭐 10cm 넘어가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보게 되면 그 머리에 예쁜 꽃을 가득 올려놓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꽃이 오는데 머리 전반을 다 덮는 겁니다. 그걸 다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북한 결혼식하고 우리 결혼식하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신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자본주의식이라고 웨딩드레스 입으면 뭐 결혼식 날 바로 잡혀가요 그냥.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복을 드레스처럼 밑에는 최대한 퍼지게 하고 위에도 딱 거의 막 붙게 해갖고 정말 여기 덮었다 할 뿐이지 거의 드레스랑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개량 한복 비슷한 거네. 여자는 한복, 남자는? 네, 남자는 양복. 양복. 요게 네, 이제 남자 결혼식 옷이고요. 양복도 막 이렇게 뒤에 터뜨리고 막 현대적으로. 뭐 매미 양복이라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잠깐만요. 무슨 양복이요? 매미 양복. 매미. 매미가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뒤에 이거 깃이 이렇게 터졌다고 해갖고 여기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자켓이 이렇게 맞아요, 덮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를 딱 절개를 내갖고 그런 양복이라고 또. 연리복 살짝 비슷하게. 맞아요.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촬영이나 웨딩 사진. 네, 무조건 찍게 돼 있어요. 그 뭐 신랑 신부가 뭐 가위바위보 하는 장면이나 가위바위보요? 또요. 네, 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아서 뭐 그 냇가에 덜 같은 걸 이렇게 넘는 장면이나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출을 하더라고요. 나무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둘이 뭐 속삭이는 장면 뭐 이런 것까지도. 어머, 나름 로맨틱해요. 비슷한데 영상으로도 촬영하나요? 네, 오. CD로 딱 이제 제작이 돼갖고 노래 나오면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와. 지방도 똑같은데요. 결혼식 날에 기념탑 밑에 가면 드라마를 찍는다고요. 그때 거기 가면 여러 쌍들이 이게 북한에는 이제 또 이제 결혼식 날짜도 이렇게 손이 피는 날에 한다고 헐수날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좋고 헐수날에 가면 그때 진짜 합동 결혼식입니다. 3쌍, 5쌍, 7쌍이 있는데 그리고 이 100m 달리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게 신호를 주면 신랑 신부가 뜁니다, 정신없이. 그러니까 신호를 줍니다. 막 뛰면 막 뛰는 걸 이제 그 CD를 담고 또 남자분이 담배를 착 물면 여자분이 앉아서 라이터를 탁 켜. 그걸 다 CD에 넣고 노래도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넣는 겁니다. 요즘 그 추세가 그건가 보네. 연출 사진. 네,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식당 결혼식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옆에서 막 박수를 쳐주거든요, 하객들이. 근데 그 장면이 약간 연출가가 의도하는 장면하고 틀리면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대기하고 일단 또 들어오거든요. 사진가 마음에 들 때까지. 네. 자, 그 결혼식 한번 하기 힘든데 어쨌든 다 끝났어요. 네. 그 신혼여행 가야죠.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드라마 영향이거든요. 어느 드라마예요, 도대체?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대체 이렇게 드라마 거기서 보면 결혼식 끝나고 막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북한은 해외로는 못 가니까 묘양산이나 뭐 금강산 이런 곳으로 가고 그래요? 있어요. 저는 지진 한 3주 전 정도에 그 묘양산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신혼여행 장소였구만요. 보통 결혼식 끝나고 한 3일 정도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2박 3일로 해갖고 다녀오고. 네, 2박 3일 정도? 그럼 어디에서 묵어요? 거기 가면은 개인들이 숙박업소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민박 같은 네, 그런 걸 그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해요. 주선아 씨는 신혼여행 갔어요? 우리 때는 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의 북한과 또 주선아 씨가 결혼하실 때 북한 뭐 불과 한 20여 년 전일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나 봐요. 근데 지금도 지방은 제 동생도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왔냐 하니까 그게 조선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혼여행이요? 그러니까 평양하고 지방은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북한 결혼식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인희 씨는 남쪽에 와서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결혼식, 북쪽에 좀 어땠어요?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결혼식이 아무래도 제일 저는 제일 좋았던 순간이 그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갈 때 제가 태국으로 갔었거든요. 네. 공항으로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식을 할 때 마음껏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날로그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남한에 와서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가봤는데 지금도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그냥 행사 같아요. 아. 신랑 신부 입장하면 또 뭐 줄을 맞춰서 입장하고 주례를 막 한두 시간 듣고 요만한 표딱지 하나 받으면 가서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큰 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신랑 신부랑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하는 그런 향수가 너무 좋고 서로 막 닭다리 뜯어서 친구 입에 넣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듣고 보니까 우리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 얼굴 구경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오늘은 북한의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집에서 상을 2번 차리던 결혼식이 네. 이제 결혼식당에서 한 번에 하는 걸로 간소화되고 또 신혼여행이라는 새로운 문화도 생기고 있다. 이런 그 변화하는 북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